이분이 이제 제 강의를 언제서부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부동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머니에 구슬이 3개 있다면서 안심을 시켰다. 그 이후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 좀 한 짧은 통찰력으로 무장한 김현미를 주무장관으로 지명하여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로 부동산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을 폭등시키면서 결국 무너졌다. 의도는 좋았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구슬은 한 개도 사용한 것 같지도 않고 실패한 무능한 리더라고 확신한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지도자의 순진한 정책의 아마추어적 접근으로 문재인과 그 추종 정치인은 역사의 죄를 지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제발 법률가들의 궤변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기조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선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나눔과 실천을 경험해 본 상식적인 사람들의 사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전 투레, 품맛이 등이 미덕으로 칭송받던 한국민의 따뜻함이 다시 이 땅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이제는 좌파라는 서양의 개념, 또 레프트죠. 서양의 개념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최동석 교수님 강의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런 댓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문재인을 함께 했던 문핵관들은 정치 철학도 실력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보면 내가 이 지나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의 문서를 쭉 찾아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들이 나 처음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했어. 어디서 베꼈었겠지. 자기 철학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남이 한 좋은 말들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쓴 거야. 근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도 용기도 없었던 거지.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열정도 책임감도 균형 감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현혹시켜놓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쓱 없었던 일로 다 덮어버렸어. 진짜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 그래서 성취의 모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이라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그 크게 보면 2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하나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거고요. 김현미 같은 사람을 이 댓글에서도 지적했지만 김현미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부동산 가격을 정리하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현미는 문재인 국회의원 했다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거든. 뭐 그 짧은 기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을 앉힌 거야.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 모르니까 관료들한테 그 건피하라 그러지. 건설교통부 옛날 그 건피아들 걔네들한테 다 당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모든 기여와 전략을 아예 송두리째 다 날려버렸어요. 청와대 정책실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 그 교수들, 그 실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 있잖아요. 뭐 김상존이 뭐 이수현이니 뭐 그런 애들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대학 교수들 정말이지.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그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무능하다, 한심하다, 아주 머저리 같다 이렇게 빼기는 할 말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 앉았냔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2번째는 검찰 개혁을 실패했다는 거죠. 윤석열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다? 둘 다 인사 참사였다는 거예요. 교육 개혁을 하라고 앉혔어야 될 사람을
윤회 같은 사람을 안 쳤잖아요. 내가 아주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안 치면 안 되는 거거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교육과도 관련이 없고 무슨 뭘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성공해본 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를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박상기도 똑같습니다. 홍남기 똑같습니다. 정말 아유 내가 그 지나간 문서를 볼 때마다 나는 진짜 이 우라통이 터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었지? 장관이 됐지? 아, PD님, 네, 감사합니다. 아, 매구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정이 있었으면 나라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만 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댓글 때문에. 찾아보니까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2019년 11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년 반이 지났어요. 딱 그 반환점에 섰을 때 기자회견을 한번 딱 했어요. 그때 문 대통령이 그때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 아닙니까? 마구 올라갈 때요. 그때가 벌써 피크가 아니었어요. 2019년이면 2021년 막 이때까지 이때까지 왔어요. 이때까지 그냥 뭐 5년 내내 올랐다고 보면 돼요. 5년 내내. 아이고. 그 폭등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차 타기 전에 빨리 그 포모라 그러잖아요. 나만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 그냥 영끌 해가지고 그 집 산 애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 이 대출 이자가 7%까지 올랐다는 거 아니야. 그 자기 급여에 자기 그 가처분 소득에 글쎄 가처분 소득이 아니지. 자기 소득의 60% 70%까지 지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거 잘못돼가지고. 별의 순간입니다. 최동석 소장님 존경합니다. 따뜻한 쌍화차 드십시오. 힘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따뜻한 물을 지금 갖다 놓고 마시고 있습니다. 목이 지금 안 좋아서. 경기 부양수단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 자기가 자신 있다 했죠. 김현미 말을 들었겠죠. 김현미가 뭘 한다고. 자, 봅시다. 이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그러니까 19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뭔 자신이 있었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결국은 못 잡았어요. 이거 다시 보니까 다 개구라였어요. 이거. 결국은 못 잡고 이후로 거의 100% 올랐어요. 서울 집값은. 내가 여기서 20년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어떻게 나는 집값 오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대외적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00회 무익한 게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생산성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오르는 거야. 이러면 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거거든. 부동산은 오르면 안 돼요. 그냥 있어야 돼 그냥. 그런데 물가 상승 수준만큼 조금 오르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첫째, 세율을 확 올리는 거예요.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에 따라서 이 세율 구간을 높여서 잘게 쫄아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동산,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버거울 거 아니야. 그러면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아는 게 부자들한테 세금 매기는 걸 무서워했다니까 문재인이.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낮추는 거야. 9억에서 6억으로. 이 등신이라니까. 둘째, 금리를 올려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체 물가에
그 파급 효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주열 총재 당시 이주열 총재 나도 알아요. 개인적으로 나도 한국은행 출신이니까 이주열 총재를 내가 비판했다고. 올리라고. 금리 올려라 말이야. 금리는 안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금리 안 올리고 금리가 싼 금리니까 그 젊은 사람이고 뭐고 하네 집 더 살라고. 그래. 내 딸이 영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애 낳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들이 졸마나 애 낳기 왔으니까 뭐 그동안 못 만났던 자기 고등학교 동기들 쫙 만나지. 다 결혼한 애들 보면 그냥 만나면 다 집 사는 얘기하는 거야. 내 영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샀는데 이거 얼만큼 올랐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전부 그런 애들만 만난 거야. 내 딸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와서 어느 날 아빠 나도 여기서 집 사야 될까 봐 이런다니까. 심지어 하도 집 사는 얘기만 하니까. 여기서 살지도 않고 애 낳고 이제 그 돌아갈 애가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했다니까. 지금 이창용 그 하는 총재가 이주열 총재 후배로 후임으로 왔잖아요. 금리 올려야 됩니다. 금리 올려야 돼요. 지금 미국 금리가 그 2%포인트 차가 나는 거 이거는 역전된 거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나 상황이나 그 잠재 성장력 이런 걸 총체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야 돼요.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2%에서 1% 사이로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낮아 지금 2%포인트가. 심각하죠. 장기적으로 이게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못 올리고 있어요. 왜? 올리면 무너지거든 국가가. 그러니까 못 올리고 있죠. 이창용 총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 나라가 지금.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내가 왜 문재인을 비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금융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가 가급적 말을 안 하는데 이 분야가 내 전공이 아니야. 그런데 나 한국은행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야. 서당께도 그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내가 20년을 근무한 그 아는 맨인데 이 상황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이게.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 이걸 왜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었다니까. 김상조 같은 애들이 뭘 알아? 이수연 같은 애들이 뭘 아냐고. 그런 애들을 정책실장을 시켜놓고 국가를 운영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참담한 패배, 부동산 정책의 패배보다 더 심각한 패배가 바로 윤석열을 감싸고던 정책적 실패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그 무간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그 기득권층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하층민들이 지금 빈곤층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그 후에도 있었거든. 그런데 안 해. 그 모든 기회를 헌시장처럼 버렸어요. 내가 왜 문재인을 비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면 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든. 문재인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 명예욕, 돈, 권력, 이런 사적 욕망이 있을 뿐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돌아보면. 과거 문서들이 다 그걸 말해줘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고 물으면 이 딱 다물고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그래서 나는 늘 반복해서 얘기지만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 사람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해요. 정치 철학이 있습니까? 정치적 비전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그 좋은 환경을 그렇게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요, 총리요, 당 대표요, 검찰총장을 해.